경우는 워낙 이제 유불선 3교에 통달하시고 어려서부터 이제 뭐 사서상경뿐만 아니고 주역도 읽으시고 성경도 한문책을 독파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역과 정역에까지 정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좀 독특한 것이 역경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 예언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6.25 직전에 1949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또 1968년에 유명한 그 울진 삼척지구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예언하시고 베트남에서 누가 봐도 미국이 강국이어서 이길 걸로 봤는데 베트남에서 미국이 피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예언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위하실 것, 될 것. 또 자신의 입적기를 미리 알려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하는데요. 또 이분이 이제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 중에서 지구의 지축이 23도 7분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의 지축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빙하는 지금 이미 녹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맞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바다와 육지의 형태가 바뀌면서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하고 한국의 서쪽 영토가 융기해가지고 증가해서 한국이 인류사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런 예언들을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타르 스님을 처음에 타르 스님 그 동양학 특각이라는 CD를 2002년에 처음에 들었으니까요. 그중 한 19년 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만 한 게 이제 10년 이상 연구만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학위 논문으로 쓰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화엄 그다음에 유불선 기독교까지 회통은 좋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의 모든 강의 테이프 뭐 이런 걸 다 들어봤어요. 근데 스님이 항상 마지막에 가면요. 모든 예를 들면 월정사에서 2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이제 강좌를 하셨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항상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끝을 낼 때 정역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스님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승가의 스님들은 그걸 하지 마라. 그리고 옛날에도 스님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왜 스님 그 화엄만 하시지? 뭐 주역이니 역학이니 미래니 이런 말씀 하시면 우리 곤란합니다. 막 그러니까 네가 뭘 알고 그런 소리 하냔 말이지.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선지자 그다음에 성현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다 미래에 대한 획을 그어준다. 미래의 것이 보였을 때 좋은 미래의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스님은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일 타너 스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예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노스트라다무스류의 예언가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미래 예지라고 하고요. 예견이라고 하고 그다음 나는 이제 그 취미로 미래학을 하는데 나의 미래학은 역학적 상수역을 비롯한 역학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나는 선정에 들어서 참선을 해서 나오는 그 진공의 그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걸로 관한다. 이런 부분 이 예지에 대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지고 돌아갈 거다. 그랬더니 숭산 스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오셔갖고 스님 어떻게 그 미국이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집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진다고 그러셨다. 몇 년 뒤에 과연 미국이 철수하고 나서 숭산 스님 그 선배거든요. 타는 스님한테 물어봤죠. 스님 그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랬더니 타는 스님 말씀이 정말 역학적으로 너무 심플하게 대답하시는 거죠. 미국은 서방이라 태방이고 금기고 베트남은 남방인데 리방이래요. 그러니까 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전쟁하면 몰라도 베트남에서 전쟁하면 반드시 불은 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학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그다음 예를 들면 뭐 그 6.25 같은 것도 어떻게 하셨냐면 6.25는 그 세상의 모든 상을 관한다 그러잖아요. 오대산에 있는데 아주 벌레들이 나와서 서로 싸워서 죽더라고요. 그런 상을 보고 아시는 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얼굴이
이제 쇠가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관상을 보고 상을 보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리 관하시는 방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스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그 이제 낙관적 미래학입니다. 우리 지구에 종말은 없다. 어떤 형태의 지구의 기후 변화와 지축의 변화가 어떤 형태가 온다 하더라도 지구는 아직까지 수명이 반밖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과 그 심판이 아니라 이제 결실과 성숙이다. 지구는 하추교역기다. 여름이 가을 되고 있는 중이다. 이때 한번 변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래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도 다치고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하셨고 스님은 이제 그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너무 박학하셨고 말이죠. 출가하시기 전에 이미 역학의 대가이셨기 때문에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말법 시대에 우리 그 살아있는 이 사람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참선해라는 말씀. 놀라지 마라. 말법 시대에 놀라지 마라. 예를 들면 지진이 나고 나면 지진으로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지진 이후에 여진으로 놀라는 게 사람들이 더 그 힘들답니다. 이런 식의 앞으로 변혁이 오면 뉴스에서 뭐가 나오고 그러면 불안, 공포, 초조 이게 문제니까 우리 반야신경에 있듯이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무유공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공으로 돌려야 공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타너스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제는 참선해야 된다. 말세는 참선하지 않으면 내 마음 단돌이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 결론이었지.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단돌이 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도 핵심은 동양의 심성학을 가지고 마음 수련을 하고 있어라.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생도 한 생에 불과하다. 다음 생이 또 있다. 윤회한다. 지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타너 스님은 이제 많은 그런 예지력을 발휘하셔서 이제 하시기도 하셨는데 물론 역학의 원리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그분 말씀 중에 이제 성인은 미래의 길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다. 하여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민들이 수천 년 동안 이제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했으니까 스님께서 이제 긍정의 어떤 미래학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낙관적 미래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미래 어떤 큰 병고라든가 이런 게 오더라도 이제 놀라지 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타너 스님 1913년 출생 1983년 6월 15일 입접. 당대 최고의 학승 유교불교 도교의 능통. 동아시아 당대 고전 연구의 대가 현세에 도올 김용옥보다 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됨. 당대 최고의 학승 유교 불교 도교에 능통하였으며 동아시아 당대 고전 연구 대가 지금으로 치면 도올 김용옥보다 더 뛰어났다고 보면 될 듯하다. 자신이 체득한 주요 권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예언을 하였다. 주요 예언으로는 새마을 운동 초창기에 못 사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미래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따라한다는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제자 스님들이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지금의 BTS를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 또한 한국 전쟁을 예언하시고 양산 통도서로 미리 피신하셨다. 또한 5.16 군사정변 11.6 사태 등을 예언하셨고 일본 요고현대 지진을 예언하셨는데 후에 보니 사명자 수까지 정확하게 맞추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분이 대단하신 건 자신의 임종 입적일을 6년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날에 입적하셨다.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어느 예언가가 과연 자기 자신이 죽는 날을 알고 예언한단 말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런 예언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25년에 대한 예언. 2025년 통일과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애별이 된다는 예언 구절을 살펴보자.
이 나라는 작은 땅에서 큰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물결이 크면 그 안에 또 다른 폭풍이 숨겨져 있다. 북쪽의 왕자는 불안하리라. 왕자의 주인은 사라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리라. 칼과 불이 남쪽과 북쪽의 하늘을 뒤덮으리라. 그러나 그 칼은 결국 두 조각으로 부서지고 빛이 그 조각을 감싸리라.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고 빛의 사자가 남쪽으로 솟아오르리라. 그는 분열을 통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그는 칼을 땅에 묻고 평화의 씨앗을 심으리라. 그는 이 띵을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부상시키며 평화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구의 축이 바로 세워지는 것 후천개벽. 지구 속의 불기운이 북극 얼음을 녹이는 현상 지축정립을 예언함. 유명한 예언 여자임금 예언이 안 맞았다고 하는데 여자임금이 나오고 나면 3년 후에 통일이 된다. 요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고 3년 2025년이 통일이 된다고 한다. 두둥. 월악산 영봉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 후쯤에 여자임금이 나타난다. 여자임금이 나오고 3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월악산에 달빛이 물에 비칠 수가 없었는데 충주댐이 생기면서 충주호가 생겨 달빛이 물에 비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는데 여자임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서 3년 후에 통일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고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여자임금이 감옥에서 나오고 3년 드디어 통일이 된다고 하니 한 번 더 지켜보자. 자기 자신이 죽는 날까지 예언한 이 시대 최고의 예언가의 말이니 타너스님의 주역 연구와 유교 도교 불교의 연구에 의한 예언이 맞을지 우리 모두 한번 통일을 염원하며 지켜보도록 합시다.